무술일주. 무술일주는 무술을 잘하나요? 죄송합니다. 썰렁한 아재 개그를 좀 했고요. 자, 무술일주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천간의 무토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습기를 흡수하듯이 세상의 정보를 흡수한다고 하거든요. 습기를 흡수하는 거랑 정보를 흡수하는 건 뭔 차이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가 관련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주 오행상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나 지식을 상징을 하잖아요. 그것을 무토가 흡수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세상의 정보를 싹 흡수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것이 흡수해서 이렇게 밖으로 내놓는 것은 기토가 하는 거거든요. 무토가 흡수를 한 거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감춰진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일간 또는 무토가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다 분석해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속으로 알 수 없는 것이 무토일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토가 뜬 일진이라든지 이런 때에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누군가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 감춰진 진실이 너무 많은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간으로 무토가 뜬 그런 해에 뭐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저거는 감춰진 거야. 사실은 속을 알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무토, 그리고 속이 의심스러운, 물상으로는 큰 산을 얘기를 하거든요.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르다라는 의미가 이제 무토가 가지고 있는 건데요. 갑자국의 무토는 진토를 만나서 자신이 배우고 익힌 것을 사회에 나가서 써먹으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보를 복잡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르는, 주저하는, 아는 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운이 굉장히 넘쳐서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단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진백호 이렇게 자리 잡은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갑술국의 무토는 인목을 만나서 내가 배운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무토가 덮었기 때문에 뭘 해보려고 했는데 아는 게 많다 보니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는 그런 단계의 무토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갑신국의 무토 그러면 일단 이제 막 그 처음에 저돌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뭔가를 배우고 체험하고 그런 상태에서의 갑술국을 지났잖아요. 갑술국의 무토는 자수를 만나서 자신이 체험하고 모아온 정보를 압축해서 하나의 공간을 만든다거나 하나의 공간 안에 집어넣는 그런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 뭔가 특별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옥의 무토는 술토를 만나서 이미 세상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려는 희망보다는 눈에 보이는 진실을 얘기하는, 그리고 조정과 타협을 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차별하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차별 없음, 말과 행동이 같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지의 술토, 그러면 술토는 추수가 끝나고 그동안 사용했던 도구를 정리해서 창고 안에 집어넣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술 중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고 다음에 쓸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로는 개를 상징을 했어요. 개는 집을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술토는 지킨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일단 갑자국의 술토는 아직 세상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아가는 단계가 갑자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토는 아직 쓰임을 갖지 못하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국에서는 공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술국에서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습득한 갑목이 술토를 만나서 무모하게 도전하고 뭔가 일을 벌려보고 그러다가 다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갑신국의 무토는 병화를 만나서 이제 그 자기가 필요한 것은 조금 꺼내다 쓰고 또는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 교류하거나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잔소리가 많은 노인네 같은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갑오국의 무토 그러면 이제는 뭔가 이렇게 묻어들 건 묻어들고 가능한 건가 불가능한 건가를 구분해 가지고 진실을 얘기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동일한 경우가 많고, 안 좋은 말이라도 돌려서 얘기하기보다는 탁 까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직설적으로 얘기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설적인 성향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세상의 정보를 습득하고 분석하는 무토, 그리고 인생의 노년을 준비하는 술토, 이 두 개가 만났으니까 세상 일에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게으른 성향이 나타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는 것은 많잖아요. 아는 것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한 것도 많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함. 그리고 쓸모 있든 없든 창고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술토는 정리하다, 정리해서 집어넣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창고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소유욕, 그리고 저축심, 이런 것이 좀 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천간과 지지가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천간은 나, 지지는 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와 내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도 물러서지 않고 누군가와 싸우면 지기 싫어하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알고 있어서 노력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룰 수는 있어요. 근데 게으른 성향으로 인해서 빠른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노력하면 되는데 노력 안 함. 좀 그런가? 별로 안 좋게 얘기를 하나? 아무튼 이런 성향이 있고요. 신살로는 괴, 강 그러거든요. 괴강이라는 것은 개와 강이라고 하는 신이 따로 있어요. 개와 강은 굉장히 호심이 강하거든요. 하지만 개와 강은 굉장히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성격이 욱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다만 욱하지만 설명을 하자면 욱하지만 효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욱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욱하더라도 부모한테 욱한 이유는 자기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를 이렇게 등한시하거나 불효를 저지르거나 그럴 확률이 조금 낮아요. 왜? 괴강이라는 신 자체가 굉장히 효심을 갖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지에 묘고를 뒀는데요. 묘고라고 하는 것은 일지는 30에서 45세 사이를 얘기를 해요. 묘고 그랬으니 꽃이 피기 전에 져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묘고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될 듯 하면서 잘 되지 않는 아쉬움,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을 계고했을 때, 묘고가 계고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형충으로 계고했을 때 잠깐 반짝하는데, 이 반짝하고 져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것이 길지 않아요. 또는 잘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노력을 잘 안 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육친적으로는 일지에 비견을 뒀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동등한 대우를 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별 대우 받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랫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윗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좀 나빠질 수 있으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윗사람과 사이가 별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배우자 운에 있어서는 일지 비견은 나랑 비슷한 또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수준의 배우자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누가 더 잘났다 이렇게 하기 어려운, 내가 능력이 좋으면 상대방은 집안이 좋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겨울질 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관계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친구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일지에 비견을 뒀으니까 친구 같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남한테 자랑해서 꿀리지 않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미녀를 원함, 여자는 강한 남자를 원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남녀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남자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괜찮네, 이쁘네, 뭐 이런 수준을 원한다고 한다면, 여자는 내 사람이야, 이거 이제 내가 믿고 따를 사람이야, 이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일지에 상관을 뒀기 때문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좀 몸매도 착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상관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안다라는 개념이에요. 상관이 생재까지 연결이 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챙겨줄 수 있어요 라고 가는데, 상관이 생재로 가지 않고 술중의 정화로 인해서 극당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면서 얘기를 안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자가 칭찬받고 싶어서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근데 칭찬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형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뻐, 성형 어디서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운이 좋으려다가도 안 좋은 그런 성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그런 거에 좀 신경 안 쓰는 털털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착하고 예쁜 여자를 원하니까 순종적인 여자를 원한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당당한 남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자는 음적이기 때문에 좀 강한 사람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술 괴강 그랬잖아요. 괴강이라고 하는 성향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이고 술 중에 신금이 있으니까 남자를 툭툭 건드는 성향이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근데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그 강한 남자가 여자 말 잘 듣겠냐라는 겁니다. 나도 강한데 나보다 더 성질 더러운 놈을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는 동등한 대우를 원해서 대드는데 이 남자는 어디서 깝죽거려 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나보다 강한 남자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어린 사람 만나거나 착한 사람 만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남자들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무술일주 여자들 같은 경우에 착한 남자 만나려고 애써라. 그게 아니면 어린 사람 만나서 어린 사람이랑 나랑 동등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게 안 되면 맞벌이라도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간이 동주묘한 거예요. 무술이라고 하는 것은 화토동근해서 술토에는 무토와 병화가 이 묘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나 여자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30에서 45세 사이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일지부터 시간, 시지를 처갓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는 것을 30에서 45세 사이에 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지묘고 그런데 이것은 꼭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자들은 이 술 중에 신금이라고 하는 상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묘고 그랬으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아이를 가질 때 출산하는 연도가 이 술토를 건드는 축토, 미토, 진토 이런 것이 올 때 출산을 생각하거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작용을 하면 이게 중간에 깨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물론 다른 지지에 식상이 있으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른 지지에 식상이 없는데 뭐 술년이나 축년이나 진년이나 미년에 출산을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대신 그때 아이를 갖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축년 말에 올해가 축년이잖아요. 축년 말에 미년 말에 또는 진년 말에 갖는다 그러면 묘고에 있는 것이 개고돼서 드러나는 거니까 그때 갖는다 그러면 그때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좋게 쓸 수 있는데 활용을 못하면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무술 무술 일간 이걸로 마무리 해볼게요.